목을 거의 절단하듯 깊이 베었고 시신의 복부에서 꺼내진 장기들, 시야들 3개월 안에 5명을 죽인 거니까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그 유명한 잭 더 리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혹사 감독판 다시 쓰는 음모론. 네, 변영주. 역사탐정 심용환. 예. 역사탐정 심용환. 모든 건 역사로 수렴이 되거든요. 역사를 보지 않고 작은 사건에 집착하는 거.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심용환 작가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 만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당혹사 감독판 시즌2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1888년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런던입니다. 새벽 4시경 닐 경관은 순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날 런던의 벅스로우 거리 역시도 좀 쌀쌀한 기운에 시간도 늦어 그런지 조용해요. 닐 경관 입장에 30분 전에 한 바퀴 돌았거든. 근데 별일이 없었어. 그래서 또 별일 없겠지 하고 이렇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램프를 이렇게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두우니까. 팔을 쭉 뻗어보니까 술에 취해서 엎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가 하나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아, 냄새부터 이상해. 그 아래로 흥건한 피, 팔을 만져봤는데 아직 팔이 따뜻했대요. 놀라갖고 인근의 외과 의사를 급히 호출해 봅니다. 근데 여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대요. 어찌됐건 아직까지 시신이 따뜻하다라는 것은 사망하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의사가 살펴본 입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역사 탐정 같았어. 괜찮나요? 모자 하나 주실래요? 네. 모자 하나 주실래요? 네. 시신의 상태는 굉장히 끔찍했대요.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까지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그은 거죠. 범인은 살인과 폭행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허벅지부터 부리까지 칼이 수도 없이 지나니까 사실은 상처 사이로는 내부 장기들이 돌출될 정도로. 시신의 장기까지 훼손을 시킬 정도니까 너무나 좀 잔혹한 문제인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학수사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막 뛰어다니면서 수소문하고.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하룻밤을 묵을 여비가 없어서 숙소에서 쫓겨난 상태였고 침대라도 하나 어디서 얻어서 자려고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증언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피해자 주변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의심쩍은 정보 하나를 입수하게 됩니다. 약 1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꾸준히 돈을 갈취해 가던 남자가 하나 있었다. 곧바로 용의 선생이 이 남자를 오르죠.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 이름이 레더 에이스톤이에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이었고 그 남자에 대해서 누구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가죽 앞치마를 입은 어떤 놈이 매번 이 여자한테서 돈을 갈취했어. 뭐 이런 얘기만 들었던 거죠. 오며 가며 그냥 네. 들었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그림의 똑같은 별명 그거 하나만 딱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을 더 허비를 해요. 이러고 있던 어느 날 9월 8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버리가 29번지의 한 공동주택에서 새벽 6시에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것 다른 같은데요. 얘기, 2주가 지났어.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계단 수가 적어질수록 점점 느려지는 거지. 아, 뭔가 이상하구나. 네, 또 목이 잘려 피를 흘려서 쓰러진 여성이 또 발견된 거예요. 거기다 존을 더 두렵게 한 건 그 활짝 열린 시신의 복부에서 꺼내진 장기들. 또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두 번째 피해자 역시 행적 조사를 해보니까 당일 밤 머무를 숙박비를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거죠. 길거리로 똑같구나. 아마 형사들 입장에서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잖아요. 바로 역 건너편이니까 이 사건 자체는 연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시신의 잔혹성까지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어떻게 신문기사로 내용이 나왔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자료를 갖고 와봤어요. 네. 첫 번째 피해자를 검시한 루웰린 박사는 피해자의 부상이 날카로운 칼날에 의한 상처라고 말했고, 두 번째 피해자를 검시한 필립스 박사는 피해자의 상처가 최소 6에서 8인치의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생긴 거라고 소견을 밝혔다. 두 피해자의 부상이 상당히 유사하다. 모두 얼굴에 멍이 있으며 머리가 몸에서 거의 절단됐다. 두 피해자 모두 같은 사람에게
같은 범행 도구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목을 거의 절단하듯 깊이 베었고 무엇보다 장기 적출을 마치 마지막에 전시하듯 했다는 공통점을 보였고 화이트채플 지역의 새벽 시간대 같은 범행 도구를 사용했다. 그게 일종의 시그니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이거 동일범을 소행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의 용의자라고 해서 가죽 앞치마 씨. 가죽 앞치마 그죠? 씨. 가죽 앞치마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사건에서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추적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화이트채플 살인 사건, 이 거리의 이름을 따서 불렀었었는데 두 사건이 이어진다고 추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가죽 앞치마 씨 사건. 언론에서도 레드 에이프런 막 보도를 하게 되고 경찰도 큰일 났다. 언론에 이렇게 막 보도가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압박이 심해지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해서라도 이거 찾아야 된다 하면서 막. 그리고 9월 10일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잡았구나. 네. 레더 에이프론이라고 추정된 남자를 체포합니다. 별명 뒤에 숨어있던 이 남자의 이름은 존 파이저. 화이트채플이라는 바로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구두수선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가죽 앞치마를 입었겠네요. 입었겠고 구두수선이면 분명히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거나 네. 이런 걸 쓰겠죠. 집을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날카로운 칼이 5자루나. 아니 뭐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쵸. 그 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DNA니 지문이니 과학수사 기술이 없는 거니까 알리바이가 없는 한에는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밖에 안 되는 거죠. 알리바이가 있었나요? 그게 문제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알리바이가 다 있는 거야. 아니구나 얘는. 그래서 레더 에이프론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가죽 앞치마를 입을 만한 모든 직군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가죽 앞치마 씨들을 찾기 시작했다. 구두 제작자, 수선공, 거기다 가죽 관련된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 도축업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후보로 올랐을 거고요. 네. 근데 모두 허탕.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이러고 있던 어느 날 9월 27일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인지 막 돼가고 있었고 한 신문사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디어 보스, 레더 에이프론에 대한 농담은 정말 웃겼어. 난 창녀들이 혐오스럽고 내가 수갑을 찰 때까지 그들을 찢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번에 할 일은 여자의 귀를 잘라 경찰에 보내는 거지. 재밌겠지? 좀 건방지죠. 네, 비웃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오늘 너무 몰입한 것 같아요. 귀를 잘라서 네. 보낸단 말까지 해놓으니까. 네, 경찰에 보낼 거다. 그런 범행에 대한 예고까지를 했어요. 지금 택배 회사들 그 직원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요? 그렇잖아. 귀 배달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소포라고 하죠. 소포죠, 소포. 예, 소포. 역사적 오류를 잡아내야 됩니다. 택배 시스템까지 부족했고 예. 소포. 실제로 이제 나는 뭐 죽어도 안 잡힌다. 자신이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레드 에이프론을 쫓던 경찰을 비웃으면서 이제 자신 이름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름이 편지 말미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오늘 주인공 이름. 행운을 빌며 안녕히 잭 더 리퍼로. 에이, 본명은 안 썼네. 지도 무서우니까. 행운을 빌어요. 안녕히 변영주 드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 거야 얘도. 주민등록번호 쓰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자신 있으면. 지가 자신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래 진행됐던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왜 저를 불렀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약간의 교정, 약간의 재밌지만 교정. 왜곡은 하면 안 되니까. 네, 여하튼 디어 모스로 시작되는 그가 직접 보냈다는 편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가 이렇게 사건, 그러니까 별명이 하나의 사건명이 된 거고 그 전까지는 가죽 앞치마 씨를 찾자였었는데 이제 잭 더 리퍼의 진짜 이름은 뭐냐, 그리고 잭 더 리퍼를 찾자라는 식으로 상황이 이제 바뀌어졌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그 19세기 런던을 한마디로 얘기해봐요. 그럼 잭 더 리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예고한 대로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3건이
보란 듯이 추가로 발생을 해요. 그럼 연쇄살인 사건이 5번 일어나요. 그렇죠. 첫 번째 살인 사건이 8월 31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째 살인 사건이 1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3개월 안에 5명을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점점 더 잔인해졌대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게 마지막 5번째. 내부 장기를 전시하는 것도 계속 발전한 형태를 석 달 만에 보인 거지.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본인이 또 창의적이라고 느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연쇄살인, 연속살인 이런 개념이 있고 범죄학이 있지만 이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경찰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화이트채플이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 통과해서 했으니 경찰들은 계속 그 모욕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거고 본인은 우월감을 느끼는 거고. 열이 확 받네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죠. 이 자식 진짜 안 되겠는데? 가야 돼. 네, 여하튼. 참을 수가 없네. 네.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경찰 수사도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시신의 장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범행의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범인을 추정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제 3번째 피해자를 검시했던 브라운 박사가 상처를 살핀 후에 이제 장기 위치나 장기를 적출하는 방법을 이 범인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회복식을 가진 범죄자 하면 조금 범위가 좁혀지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구두수성공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거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무기까지 또 추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도 한 2가지 정도로 찾아냅니다. 하나는 의료용 칼이고 하나는 이제 도살장용 칼.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한 15cm에서 20cm 정도 날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것들. 범행 도구도 이제 추론이 됐어요. 그리고 경찰은 2,000명 이상을 인터뷰를 하고 300명 이상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80명 이상을 구금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런던 시민들은 매일 아침 신문을 딱 펼치면 하나만 확인하는 거야. 오늘 잡혔나? 그리고 기다리던 그 소식이 전해진 건 4년 후예요. 잡았나요? 아니요, 정체는 밝히지 못했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기사만 나와 4년 뒤. 그럼 그냥 미제 사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워낙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회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잭 더 리퍼하고 그냥 잡혔다, 뭐 사람 얼굴도 안다 이렇게 많이 착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미제 사건으로 끝났다라는 거. 그렇죠. 잭 더 리퍼 안 잡혔어요? 네,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80년이 지나요. 영국인 의사가 잭 더 리퍼의 정체를 이제는 밝히겠다며 미국에서 한 범죄 학회지에 이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잭 더 리퍼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용의자 S라고 지칭을 하면서 힌트를 남깁니다. 용의자 S는 10대 후반에 서인도 제도에 갔다가 매독에 걸린 적이 있다. 용의자 S는 동성애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다. 용의자 S는 그의 할머니보다 오래 살지 못했다. 용의자 S는 사랑과 존경을 받던 가문의 귀족이었다. 이거 완전 누군가를 대놓고 찍은 거예요. 그래. 알고 있는 거야. 사람 이름 아는 거야. 근데 앞뒤가 맞는 게 그럼 미국에서 발표했잖아요. 영국에서 이걸 발표하려고 했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영국에는 귀족 사회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발표했다는 얘기는 영국의 귀족임을 사실상 특정하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귀족인이 더 큰 배우가 있을 것이다. 영국 왕실이 악의 근원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경찰도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잭 더 리퍼다. 다 알고 있었어.